고위 관직자의 아들 서달, 이름이 서달이에요. 서달이라는 선비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 지금의 청주 지역이었던 신창현이라는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. 이때 서달이 마을의 관아에서 일하는 아전과 마주칩니다. 그런데 서달이 그 아전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. 왜냐하면 감히 아전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아전과 서달은 그날 처음 본 사이였거든요. 서달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종에게 인사하지 않은 그 아전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. 그런데 이미 아전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. 그러자 이 서달이 다퉜던 아전이 아니라 마을의 또 다른 아전을 잡아옵니다. 그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있는 다른 아전인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때 길을 가던 또 다른 아전이 이 모습을 보고 소리치는 거예요. 아,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?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. 이유 없이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니까. 서달, 어떻게 했을까요? 설마. 종을 시켜서요. 그 소리를 친 아전을 두들겨 패라고 명령합니다. 더 큰 일은 죄 없이 매질을 당한 아전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. 응? 이렇게 고위관직자의 아들 서달은 신창현에서 살인 용의자가 됐습니다. 선생님, 근데 이 사건이랑 황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? 바로 서달이 황희의 사위였습니다. 잠깐만. 황희의 딸의 남편. 그렇죠. 자, 황희가 이 사건을 전해 들었겠죠. 네. 황희는 어떻게 했을까요? 그 황희 성격이면은 감싸주지 않았을 것 그랬으면 같은데요? 좋겠어, 제발.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. 자, 그런데 황희는요, 곧장 신창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창현 출신의 높은 관리를 찾아갑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설마. 당시 아무리 고위 관료의 가족이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. 네. 황희는 관리를 찾아가서 피해자 집안과 합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. 아. 참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황희도 또 마음이 더 약해진단 말이에요. 또. 아, 그런데 황희보다 더 이 사건에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황희의 사돈이자 서달의 아버지.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 형조 판서였습니다. 형조 판서면은 법 벌. 어떻게 그게 또 어떡해요? 된대요? 자기 아들을 심판하나요? 자, 지금 황희도 연루되어 있고요. 형조 판서도 연루된 겁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윗사람이 움직이니까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나서기 시작합니다. 너나 할 것 없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 조작에 나섭니다. 아이고. 아, 다 같이? 네, 바로 서달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죽은 아전의 집에 합의를 강요합니다. 아, 이거 한 게 아니고 강요를 했다고요? 네. 결국 죽은 아전의 아내는 관리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합니다. 끝내 합의서를 써서 관청에 제출했죠. 그리고 살인 사건은 서달이 아닌 서달의 종, 네. 그 서달의 종이 벌인 짓으로 마무리가 됩니다. 교수님, 그럼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가요? 예, 기록에 남아있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. 황희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꽤 엄격한 기준을 잘 지켰는데요. 자기 가족의 일, 뭐 사위나 아들의 일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크게 시달린 적들이 있습니다.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은
황희도 잘 알고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. 문제 있는 행동을 했던 게 맞죠. 그렇죠. 자, 어쨌건 간에 서달 살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네. 그런데 시간이 흘러 1427년 누군가에 의해 이 살인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. 와. 누구였을까요? 바로 세종이었습니다. 어떻게 알죠? 과연 어떻게 진실을 알았을까요? 자, 먼저 이 사건의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던 세종이 뭔가 이 보고서의 앞뒤가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굉장히 세종이 논리적입니다. 자, 그래서 세종은요, 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의금부에 명령을 했던 겁니다. 결국 숨겨져 있던 사건의 진상이 모두 밝혀지게 된 거죠. 와. 자, 이러자 이후 조선조정은 발칵 뒤집어집니다. 고위직 관리들은 물론이고요, 내노라는 정승까지 줄줄이 파면당합니다. 황희의 사위 서달은요, 장형 100대의 벌을 받습니다. 와. 어우, 거의 뭐. 죽는 못 거 아니에요? 버텨요. 그렇죠. 못 버텨요. 자, 그렇다면 황희는 어떻게 됐을까요? 황희도 설마. 아니 이건 봐줄 수가 없어요. 황희는 65세 고령의 나이로 감옥에 갇힙니다. 와 65세 감옥. 그야말로 황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. 자, 그런데 황희가 감옥에 들어간 다음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. 세종이 황희를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. 왜요? 바로 황희를 좌의정으로 다시 복직시킨 겁니다. 와. 자, 황희의 이 복직 소식을 듣고요, 신하들 가만히 있었을까요?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. 아니되옵니다. 그러나 세종은 이런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황희를 원상복귀, 복직시킵니다. 거부할 수 없는 능력. 그러니까 그죠.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그냥 황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. 황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거는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이때 세종이 제위에 오른 지가 전체 제위 기간 중에 3분의 1이 살짝 안 됐을 때입니다. 자,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정책을 짜고 이걸 이룰 만한 능력 있는 신하가 필요했기 때문에 황희를 이렇게 빨리 풀어주고 다시 고위직에 복귀를 시켰던 걸로 보입니다. 맞습니다. 결국 세종에게 황희는요, 면죄부를 줄 만큼 정말 중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.